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요일을 함께해주고 계신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만을 기다렸던 게 바로 수익률 때문인데요. 네. 지난주와는 180도 달라졌다라는 소문을 좀 들었는데 어깨가 훨씬 넓어지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뭐 원전주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역시나 예상대로 좀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종목들 아직 좀 쉬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기존 종목들 여전히 뭐 악재가 나온 건 없고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아직도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 수익률 현황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화면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9%대 보여주고 있고요. 박철순 매니저 20%대로 쭉 올라오면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16.22%, 이화진 전문가 47.75%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2위까지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리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담았던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우진이죠. 네. 저희가 지금 목표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아쉽게 120원이 모자랐거든요. 2차 아닙니다. 목표가 새롭게 세워주실 생각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목표가가 80원 부족했습니다. 오, 최고가가 네. 9,920원까지 갔는데 네. 목표가 1차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주들이 사실 오늘도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원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원전주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섹터가 드뭅니다. 사실 지금 관세 충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전주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 다시 한번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올라서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우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신규 적분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요. 목표가를 한 20% 정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0,000원에서 2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홀딩, 현재 눌림목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2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새롭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 매니저님 감 살았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볼지 신의 한 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아이텍, 바이오스마트, 카카오입니다.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 올라왔습니다. 아이텍, 바이오스마트, 카카오 세 종목인데요. 이 세 종목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괜찮은 선택이었나요? 셋 다 단기, 중장기 관점의 투자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세 개 다 지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어서 사실 저도 오늘 셋 중에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왠지. 셋 다 지금 모멘텀 좀 있어서요.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장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두루두루 좋아서 좀 행복한 고민이었다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바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텍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종목은 아니어서 좀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를 찾아봤을 때 퓨리오사 AI의 찐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네.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AI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유일 AI 전용 반도체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이 바로 아이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와 같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주요 업체들을 대부분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태고요. 실제로 고객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0개가 넘어갑니다. 거의 180개가 최근에 넘어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이 반도체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고사양으로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 테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 테스트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일 AI 반도체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아다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텍이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과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과거 실적을 보시면 2023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한 100억 원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요.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PER을 산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순이익을 감안했을 때 PER이 지금 5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의 장점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멘텀을 정리해보면 반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실적, 저평가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또 궁금한 게 지금 저희에게 익숙한 테스트 종목들을 보면 테크윙, 한미반도체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네. 알려진 종목들이랑 비교해도 매력 있다라고 보실까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조금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마감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의 어떤 저항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충분히 오늘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접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기술적인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3월 달 그리고 4월 달 고점 부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내용을 보면은 6,35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요 5,800원대 무너졌을 때는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 전략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도 계속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고점에서 만약에 저항 나오면 매도, 반복적으로 한번 매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박스권 전략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차트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목표 가격 6,350원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아이텍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바이오스마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원래는 신용카드 만드는 종목인데 전력, 설비 쪽으로 묶이더라고요. 네. 특별히 그쪽으로 좀 대장주다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스마트 카드 사업 선도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C 카드 제조 이런 것들을 해서 회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반부터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전력 설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회사 중에 TCT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변압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I 시대에 전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초고압 변압기 수요도 계속 늘고 있어서 자회사가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의 자회사가 TC 머티리얼즈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전력용 동소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뭐 효선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LS 전선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다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전력기기 쪽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스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중전기라든지 이런 동제품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지금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이 잘 간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도 당연히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전력기기 쪽과 연동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력기기 업체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호실적도 나왔습니다. 1분기 때 순이익이요. 작년 전체 순이익의 2배 이상이 나왔어요. 그만큼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 번씩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전력기기 소재 쪽으로 TC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자회사로 묶이면서 또 에너지 고속도로 대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렸던 모습입니다. 이 전력기기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가 잘 가잖아요. 진단키트 모멘텀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잘 가는 코로나 쪽으로 올라탔을 때 바이오스마트 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 종목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력 설비로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포인트에 맞춰서 전력 설비주들이 한번 눌렸다가 갈 때 함께 매수를 해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진단키트 주들이 테마로 올릴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또 번지거나 뭐 전염병이 퍼졌을 때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또 빠르게 팔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테마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테마가 끝나고 나서 이 회사의 어떤 전력기기 사업을 보고 베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 진단기기 쪽도 있지만 가장 잘하고 있는 본업인 전력기기 쪽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 포인트 잡아가시죠. 마지막 쪽으로는 카카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사실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지금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계열사 덕일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잘 갔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자회사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카카오 자체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상반기 때는 좀 기대감이 좀 없었지만 이제 하반기 때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카카오에 대한 어떤 개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카카오가 이제 하반기 때 발견 지면을 도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는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이런 걸로 이제 개편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오픈 채팅 탭을 이제 이걸로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고객 확보와 그다음에 추가적인 광고 매출 성장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AI 검색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샵 검색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생성형 검색으로 개편이 카카오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어떤 하반기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AI 메이트가 내장된 메신저 카나나 출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때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나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또 오픈 AI랑 좀 엮여 있는 회사잖아요. 지금 오픈 AI와 이 회사는 지금 서로 협업을 한 상태죠. 그래서 두 회사가 함께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오픈 AI와 AI 에이전트 커머스를 포함해서 AI 메이트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때 출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픈 AI가 또 한국에 지금 법인 설립을 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회사가 좀 더 가까이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니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이 세 종목 중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지금은 추세가 워낙 좋은 카카오 지금 살짝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면 하반기까지 봐도 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장대 항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전분기에는 적자였습니다. 네. 오히려 1분기 때는 흑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보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비스가 하반기 때 출시가 됨으로써 실적이 하반기 때 상반기 대비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성장 희소성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요. 일단 당연히 전고점 저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요. 4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세 종목 중에 카카오를 꼽으실 것 같다라고 또 유추를 해주셨는데 정답이었습니다. 카카오 챙겨주셨고요.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8,000원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만나보면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최종 수익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황센터 통해서 상황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내고 이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원전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체코 정부가 한수원의 신규 원자력 계약이 체코 총선 이후인 10월로 연기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 오늘 원전주 전반적으로 약세 연출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6% 넘는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차기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면서 YG플러스는 오늘 강한 흐름 연출한 모습이었고요. 또 간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테슬라는 7%가량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국내 2차 전지도 동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안에서 부품주 애경케미칼도 두 자릿수 강세 시원해줬습니다. 26%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의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3.9%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낙폭이 깊었던 모습이었고요. 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 오늘장 파란불 켜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실리콘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숨고르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살아나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오늘장 8% 넘는 8.38% 오름세 확인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삼성 SDI는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강세 마감이 확인되고요. 또 한진칼은 호방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1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이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방시혁 의장이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매도세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움직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도 특징주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브 만나보시죠. 오늘 갑자기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방시혁 의장 이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앞으로 이게 주가에 얼마나 좀 작용을 할까요? 네, 일단은 하이브는 일단 지금은 빠져나올 수 있으면 잠시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워낙 이 부분이 또 민감한 또 부분이고 네. 투심을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오너 리스크가 좀 나왔을 때 당연히 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센트 쪽에서 이제 지분을 다시 한번 확보를 좀 더 늘리면서 중국과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디어유도 이제 자회사 편입이 되면서 실제 2분기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점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M 계속적으로 눌림목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YG도 마찬가지입니다. YG도 지금 블랙핑크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역시나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천천히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이 맞다라는 판단이고 YG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앨범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YG 플러스도 당연히 낙수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YG 플러스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큐브엔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소개를 몇 번 드렸었는데 큐브엔터가 상대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악재가 해소가 됐거든요. 아이들이란 그룹이 주력 아티스트인데 재계약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재계약 비용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조금 떨어졌지만 2분기 때는 확실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눌림이 나왔을 때 2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기 상당히 좋다. 그래서 SM,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그다음에 요 큐브엔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어유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 오너 리스크 발생을 하면서 이 종목은 잠시 제쳐주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다른 종목 쪽으로는 크게 영향 없을 거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타 종목의 흐름 함께 챙겨보시죠. 첫 번째 하이브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하고 이후에 오후장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단기 과열로 인한 좀 쉬어가기인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수급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한 걸까요? 근데 오늘 사실 주가가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장 후반 들어서 밀렸던 종목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빨간불 켜고 있다 파란불로 바뀐 종목들이 많았는데 음.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 여러 가지 지금 FOMC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경계감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산에너빌리티야 뭐 지금 안 좋을 게 없죠 사실.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원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 추세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장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게 조선, 방산 지금 기존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좀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좀 밀렸잖아요. 네. 10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는데 밀려도 결국 우리나라가 따낼 겁니다. 이미 평가가 다 끝났던 내용이고 정부에서도 사전 승인을 했을 정도로 일단 법원 내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빨리 끝나게 되면 체코 원전 수주가 될 거고요.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더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원전주는 단기 주도주가 아니라 중장기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체코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유럽 지역이라든지 뭐 우간다라든지 아프리카 지역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섹터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체코 원전 밀린 부분은 다른 모멘텀으로 충분히 회복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눌림목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챙겨보시죠.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만나봤고 다음으로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3% 넘게 올라주면서 좀 설렜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가장 많이 담긴 했는데요. HBM 경쟁력 우려가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상승 추세 단기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쭉 이어갈까요? 이건 사실 삼성전자가 언제 도대체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네. 제품을 납품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뭐 계속 지금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길 수밖에 없는 옆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항상 이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해요. 거의 지금 또 최근 올해 들어서 저점 영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항상 단기로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실적이 퀀텀 점프할 만한 어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엔비디아 관련된 퀄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들어가긴 좋습니다. 대형주들도 하고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요 가격대 내려오면은 매수한 이후에 단기에 빨리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짧게는 정고점, 그다음에 뭐 길게는 한 6만 원대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연히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아시겠지만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 체인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에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특히나 HBM 관련된 장비주들을 보이는 게 좋은데요. PSK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STI 이런 기업들이 가장 또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 번씩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눈길을 두는데 또 대장주보다는 HBM 그리고 SK 밸류체인 묶여있는 소부장을 보자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방금 또 이야기해 주셨던 엔비디아 실적을 잠깐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이제 내일이면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보다 그동안 우려가 얼만큼 해소가 됐을지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들을 뉴스로도 한번 접해 보셨겠지만 네. 그만큼 전방산업 수요가 여전히 지금 견조하다는 게 우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또 뭐였냐면 블랙웨어 생산 때 이제 결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해결을 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은 하반기 때 어떤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엔비디아가 또 자신 있게 또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비주 쪽 또는 소부장 기업들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들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잘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또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얻어봤고요. 다음 종목 한진칼 함께 챙겨보시죠. 최근에 또 반도그룹이 내놓은 4천억 원에 대한 지분이 8월에는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 다시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4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달에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사실 지금 이 조 회장과 그다음에 특수 관계인 지분이 지금 보면은 한 20.13%입니다. 근데 지금 호방그룹이 계속적으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18.4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쪽에 어떻게 보면은 지분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2%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만큼 이 지금 풀리는 지분 4천억 원 규모라면 보통 한 4%대 후반 정도도 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영권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단기 급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미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일단 계속적으로 전고점이었던 16만 원 정도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14만 원 정도 선은 손절매하는 구간으로 정해 놓으시고 목표가도 확실하게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지만 현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인 점도 함께 챙겨보시죠. 그럼 최근에 오르고 있는 지주사를 챙겨봐야 될 텐데요. 지금 대선 이후에 상법 개정 재추진된다라는 기대감인데 이게 네. 대선 반짝 오름일까요? 아니면 지주사 자체가 좀 재평가되는 구간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이제 뺄 때입니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죠. 다만 정책 테마주들은 들어갈 만하죠. 지금 지배주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도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강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들 들고 갈 만하다. 문제는 근데 한진카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주사들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당 어느 쪽이 되든 이 부분은 수혜이기 때문에 지주사는 쭉 보자. 다만 한진칼은 조금 밀어놓자라는 포인트 함께 챙겨보시죠. 이렇게 다양한 특징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로 얻으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주인에 대한 부분을 리뷰를 드렸고 원전주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조정 나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최근에 주도주들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계속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장세 순환매 너무나도 빠릅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가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주 총회와 함께 또 신의 한 수는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주식 남녀가 새롭게 찾아옵니다. 더 다양한 이슈, 재밌는 볼거리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 7시 채널 고정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